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앞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도맡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돼 수사기관이 일원화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이른바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고 더 이상 소환 조사를 미룰 명분도 사라진 겁니다. 첫 소식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쟁적으로 소환 통보를 이어가던 검찰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검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협의 결과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도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수사에 따른 논란이 커지자 오동훈 공수처장과 이진동 대검차장이 만나 이같이 이첩 범위에 합의한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내란 사태가 중대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절차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야권의 거듭된 압박도 부담이 된 걸로 보입니다.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획책하는 것이 혹여 내란 속의 윤석열의 공소 기각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수사 일원화로 윤 대통령의 수사기관 쇼핑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출석 거부 논리로 삼았던 경쟁적 수사 상황도 정리된 만큼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구실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첩으로 모든 게 정리된 건 아닙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계엄군 핵심 지휘부 혐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향후 수사 공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계엄 당시 육군참모총장,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부 신병은 모두 검찰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기소 권한이 없어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은 사건 이첩 후에도 수사 관련 실무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는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었죠. 시민들이 직접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한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 사이트를 만든 민주노총을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또 하나의 입틀막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탄핵 표결에 동참하라!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전광판에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 명단과 전화번호가 띄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자 시민들이 직접 의원들에게 탄핵안 찬성을 호소하기 위한 겁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 의원 전체 이름과 전화번호가 있는 사이트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탄핵 찬성을 촉구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에겐 항의 문자가 쇄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런 의원 전화번호 공개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지난 5일 긴급민원을 넣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문자 테러라고 규정했고 방심위는 사이트를 삭제하라고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경찰에도 고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란 공범 정당이 좀 후안 묻히고 적반하장이다. 국민들한테 석고 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또 하나의 입틀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국회의원의 대2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 방식, 방법에 있어가지고는 폭넓은
그 재량과 자유가 허락이 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지난 16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재은입니다.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녹음 파일이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와 명 씨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두고 취임을 하루 앞둔 윤 대통령이 명 씨와 통화한 날 김건희 여사도 명 씨와 통화한 건데요. 압수된 명 씨의 휴대전화에선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솔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창원지검 수사팀이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음을 확보했습니다. 명태균 씨가 이미 제출한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풀고 녹음 파일을 찾아낸 겁니다. 지난 대선 기간을 포함해 명 씨가 4년 넘게 썼던 휴대폰입니다. 통화한 전화번호는 김건희 여사 번호였습니다. 김 여사와 명 씨의 통화 날짜는 2022년 5월 9일. 취임을 하루 앞둔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명 씨와 통화한 바로 그날입니다.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너는 김영선이 좀 해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네. 진짜 평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 씨는 이날 김 여사와도 전화했다고 주변에 말해왔습니다. 바로 끊자마자 만나러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에 꼭 오십시오. 이렇게 전화 끊은 거야. 윤상현 의원은 2022년 6.1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 부부의 연락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당시 공천관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기호, 강대식 의원을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윤상현 의원도 불러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명 씨의 휴대폰은 모두 3대, 그리고 USB도 있습니다. 나머지 휴대폰 2대는 다 보지도 않았지만 많은 양의 녹음 파일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가 그동안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다고 주장해온 만큼 녹음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겼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선이란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 법사의 휴대전화 석 대를 검찰이 압수해 포렌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 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건진 법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코인 사기 사건 수사에서 건진 법사의 실명이 포착됐다는데 이번엔 무속인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 부부 관련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손구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건진 법사가 법당으로 써온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2층 단독주택입니다. 검찰은 건진 법사 64살 전성배 씨의 서울 서초구 자택과 함께 이 법당을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를 모두 3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씨는 평소 휴대전화 기기를 수시로 교체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전 씨가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여럿에게 공천을 빌미로 1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면서 전 씨는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일부만 돌려준 걸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300억 원대 코인 사기 일당을 수사하다 이들의 계좌에서 건진 법사의 실명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특히 건진 법사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이전부터 잘 알고 지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체포 하루 만에 전 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한 휴대전화 3대에 대해 포렌식, 디지털 증거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건진 법사 전 씨는 2014년엔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엔 윤석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 네트워크 본부에서 활동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진 경북 영천시장 선거 외에 추가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12.3 내란에서 군 동원을 배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 문 사령관은 긴급 체포됐다가 석방이 됐는데 오늘 다시 체포됐네요. 네, 당시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 체포를 검찰이 승인하지 않아서 석방됐는데 오늘 낮 경찰 특별수사단이 이번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한 겁니다. 앞서 검찰이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고 불승인한 거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수사기관들끼리 대상을 나누기로 합의가 되면서 정보사 수사도 빠르게 정리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 등을 통해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중앙선관위에 실제로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함께 계엄을 모의하는 등 내란의 배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오늘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곧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계속 경호처에 가로막혀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이 압수수색에 실패했죠. 네, 대통령실 경호처가 오늘 사실상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는 사유서를 공조수사본부에 보내왔습니다. 군사상 기밀, 공무상 이유를 들었는데요. 어제 8시간 대치하다 경찰이 물러났고 경호처는 오늘까지 협조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는데 저녁 5시쯤 저런 입장을 보내온 겁니다. 공조본이 압수하려는 대상은 내란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할 때 쓴 비화폰 서버 기록입니다. 하지만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법정을 근거로 경호처가 막아선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자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 된 한덕수 총리이고 협조 지시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지시할 일이 없다며 일단 관여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증거인멸과 경찰 경호처 간 충돌 방지를 위해서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공조본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